안녕하세요. 언제나 정확하고 명확한 물리학 물만두 프로젝트 남인호 선생님입니다. 지금부터 1년 동안 수능을 향해서 펼쳐질 긴 레이스의 첫 강좌 물만두 프로젝트 수능적 발상의 개강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제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간단한 OT 영상과 그리고 맛보기 수업 조금 준비해 봤어요. 자, 그러면은 수능적 발상이란 무엇을 하는 강의입니까? 라고 하면은요. 자, 일단 제일 먼저 기출을 다루는 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한 문제풀이 강좌는 아니고요. 수능에서 요구하는 지식, 그리고 문제를 읽는 법,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수능에서 요구하는 사고 방법 등을 이제 잘 준비해보자, 짚어보자 라는 이제 강좌라는 게 제일 적당하겠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요, 문제를 읽고 핵심적인 지식을 떠올리는 것, 발상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선생님 생각해요. 그래서 강의 이름도 수능적 발상으로 지어봤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어떤 걸 할 거냐면은, 떠오르는 발상을 따라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는 그 지식의 연결고리를 한 번씩 이제 짚어보는 그런 수업들이 계속 진행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수업 목표는요, 제일 선생님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실전 개념이에요. 실전 개념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요, 일단 우리가 기본 개념을 배워요. 언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내신을 배우든 아니면 혼자 공부를 하면서 수능 준비를 하든 기본 개념이라는 거는 교과서나 혹은 참고서 등에 줄줄줄줄줄 서술되어 있는 지식들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지식을 배우면은 그죠? 이 등가속도 운동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은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실까요? 그래서 속도 시간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려보는 등가속도 운동을 공부해 봤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뭘 할 것이냐 해서 이제 실전 개념을 뽑아올 거거든. 그럼 우리가 지금 배워 있는 이 기본 개념을 조금 더 파고들고 깊게 들어가고 또 확장을 시켜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평균 속도라는 얘기를 들어봤을 거야. 그죠? 어떤 시간 t까지 있었을 때 t0라고 할까요? 그럼 처음 속도가 있고 나중 속도가 있었을 때 이때 우리는 등가속도 운동에서 여기까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평균 속도는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이 중간 절반값과 같다라는 것을 일단 배울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같다는 걸 확인해 보니까는, 그죠? 이게 절반, 중간과 평균 속도, 요게 속도 시간 그래프와 교점이 있다는 걸 확인해 보니까는, 이때 이 시간이 2분의 t0이네? 라는 것들. 그죠? 그럼 요런 걸 이제 발견해 나가는 거야. 그러면 요거를 이제 문제에서 어떻게 연결해 볼까라는 게 실전 개념이 될 거예요. 될까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이런 걸 갖다가 중간값 정리라고 부르는데 뭐예요?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 절반 때린 요 평균 속도. 등가속도 운동에서의 평균 속도는 전체 시간 절반에서의 순간 속도와 일치한다 라는 거를 이제 선생님은 실전 개념으로 들고 와가지고 얘를 그러면은 연결해서 뭐 할 거예요? 이 실전 개념 그 자체가 문제를 풀어가는 스킬이 되도록 일단 첫 단계인 만큼 선생님이 꼼꼼히 보여줄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풀이 스킬을 봤어요. 그러면 단순히 스킬만 알고 있다 해가지고 문제가 풀리던가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은 기출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문제를 읽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내가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야지 스킬을 쓰든 뭐 계산을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를 읽었으면은 그에 맞춰서 사고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사고 방식을 선생님이 문제 풀 때마다 내가 어떻게 생각했었지?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왔을까를 곰곰이 되짚어가면서 꼼꼼히 코멘트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내가 사고하는, 선생님이 사고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도 사고할 수 있도록 그걸 소개해주는 강의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은 이런 말 되게 좋아하는데요. 개념은 실전에서 떠올라야지 개념이고요. 그래서 책 속에 있는 지식이 아니고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라는 거는 내가 문제를 봤을 때 그 지식이 떠올라야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스킬은 또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어야지 스킬이죠. 될까요?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언제 연습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서 사실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긴 할 건데 이거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수능 쳐볼래? 라고 하면은 적용 안 될 겁니다. 사실은 내가 봐오기만 했지 직접 해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럼 본 거를 갖다가 연습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겠지. 그건 이제 수능적 발상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단계죠. 이게 문풀 강의가 될 건데 하이엔드에서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연습시키고 단련시키는 걸로 한번 재훈련 해볼 겁니다.
될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말만 들어서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면은 자, 선생님 교재를 펼쳐보면은 어떤 식으로 돼 있을 거냐? 이렇게 해서 문제 들어가기 전에 물만두 프리미엄 하면서 적혀 있을 거예요. 물만두 프리미엄은 선생님이 지은 이름은 아니고 선생님은 뭔가 실전 개념이라든지 압축된 풀이라든지 그런 거 보여줄 때마다 학생들이 물만두 프리미엄이라고 불러주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도 거기서 이제 이름을 따왔어요. 이제 학생들이 지어준 이름이 되는 거지. 이 물만두 프리미엄이 실전 개념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앞서 기본 개념에 앞서서 그죠? 요 실전 개념을 학습해 보는 거지. 예를 들어 가지고 개의 분리라고 하는데 이 개의 분리가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실 끊는 유형이라고 생각하면 마음 편해요. 그죠? 실을 끊었을 때예요. 그럼 우리가 기본 개념은 무엇이었냐면은 봐봐요. 물체가 있어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에서 내가 어떤 물체를 잡아당길 때 이때 이 두 물체는 같은 가속도를 가지고 운동을 하겠죠. 에다가 이제 더 들어가 가지고 어떤 뭐 M1, M2의 어떤 가속도 A 있으면은 요거 두 개 합치면 이게 전체 개의 RJM입니다. 뭐 이런 것들도 다 연습해 봤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요 사이에 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요 실의 장력이 작용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장력은 한 실에 작용하는 장력은 그 실의 어느 지점에서나 동일하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될까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기본 개념이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뭐 할 거냐면은 그렇다면 실이 끊어지는 상황에서는 이게 어떻게 변할까요? 그럼 실이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 버립니까? 더 이상 이 실의 장력이라는 게 사라지게 되지. 그럼 장력이 얘만 사라지니? 그럴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이 실 끊어지면은 지금 요 물체를 잡아당겨주고 있는 요 장력도 사라지겠지만은 이 물체를 뒤로 잡아당기고 있었던 이 장력도 사라지는 건 그건 마찬가지거든요. 그죠? 그러면 둘이 사라지는 장력이 동일할 거란 말이죠. 어차피 이 장력 크기는 같았을 거니까.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분리되는 개의 경우 양쪽 개에 대해서 알짜 힘의 변화가 동일하다라는 거를 일단 정리하는 거지. 그럼 이 동일한 힘의 변화가 있었을 때, 자, 힘이 변하면 뭐가 변할까요? 질량은 변할 리가 없죠. 그럼 가속도가 변합니다. 그럼 이 녀석도 가속도가 변할 거고, 이 녀석도 가속도가 변할 건데, 힘이 변한 게 똑같기 때문에 이 가속도 변화량은 결국 질량에 반비례할 거다라는 게 두 번째 실전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써먹을 건지 좀 볼 건데요. 그죠? 이제 요게 개의 분리가 되는 문항입니다. 요 문제는 아직은 올해죠. 올해 9월 모의평가 물리원 8번 문제인데요. 문제 번호가 앞쪽에 있다 해서 그렇게 막 쉽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이거 봤을 때 계산이 뭐가 되게 많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사실 이 문제는 계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문제 조건 빠르게 파악해가지고 우리 앞에 봤던 그 실전 개념을 끌고 와서 집어넣으면은 지금 요것들 다 금방 분석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일단 그림을 먼저 잠깐 보니까는 A, B, C가 연결돼가지고 다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이때 보면은 실 PQ 돼 있는 게 벌써부터 범상치 않죠? 끊어버릴 겁니다. 될까요? 그 상황에서 그 다음에 이제 B를 보니까 B의 질량은 블랭크네? 안 알려줬네? 그러면 이제 B의 질량 찾아봐야 될 건데 그 조건도 요 안에 들어있겠네 인 거지. 자, 그러면 일단 가볼게요. 지금 물체 A, B, C가 실 PQ로 연결돼서 등속도 운동 중인 거죠. 뭐 끝까지는 다 안 풀 거예요.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보기도 안 들고 왔어요. 자, 등속도 운동 한다는 거 보고 난 다음에 그러면 개의 가속도가 현재 0이구나 라는 것과 동시에 개의 알짜 힘도 0이구나 라는 거 빠르게 적어 놓고요. 그죠? 여러분들이 단순히 문제를 눈으로 쓱 읽고 지나가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이런 게 연습이 돼 있어야지 나중에 수능 때 칠 때도 쓱 읽고 지나가면서 이 조건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자, 이때 P를 끊어요. P를 끊어버리면은 A는 가속도가 얼마? 6A라고 하네요. 자, 그럼 처음엔 등속도였으니까 가속도가 이 세 마리가 다 빵의 가속도였을 거거든. 근데 C를 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A는 가속도가 6A가 된다 하고요. 그 다음 B랑 C는 각각 가속도 크기가 A인 등가속도 운동. 그럼 B는 가속도 A, C도 가속도 A 이렇게 변했겠네 라는 거지. 자, 그럼 가속도 변화를 봤다. 그럼 요거 가지고 우리가 질량을 들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볼래요? 자, A는 가속도 0이었지. 그 다음 가속도가 6A가 됐죠. 지금 요거 방향까지 표시해 줄까요? 내가 처음에 요렇게죠. 요렇게 움직이는 방향을 갖다가 플러스라고 둘게요. 그럼 마이너스 6A가 되는 거죠. 그럼 A는 가속도 얼만큼 변한 게 돼요? 실 P가 끊어지면서 A는 가속도가 마이너스 6A만큼 변한 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 그에 반해서 B랑 C는요? B랑 C는 가속도가 플러스 A가 돼버렸군요. 인 거예요. 자, 그럼 봐라. 지금 개가 분리됐거든? 그럼 요 개와 요 개로 분리가 된 건데, 이때 가속도 변화량이 6대1이라고? 그러면은 이 개와 이 개의, 그죠? A의 개와 B와 C의 이 합친 개의 질량비가
1대6이라는 말이죠. 돼요? 가속도 변화는 질량에 반비례한다라는 실전 개념을 정리해 놓고 난 다음에 돼요? 그럼 이게 6대1이라고? 그럼 질량이 1대6이네? 그럼 A가 지금 질량이 M이잖아. 그럼 BC 전체 질량이 몇 M이라는 거야? 6M이라는 거지. 그러면 B가 몇 M 나와요? C는 이미 2M 있죠. 그럼 B가 질량이 4M이겠군요. 가 뜨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후 또 Q를 끊어요. Q를 끊어버리면은 B는 가속도 크기가 3A가 된대. 그래? 그러면 여기 또 끊었어. 그럼 3A죠. 그럼 어떻게 3A 돼요? 이렇게 3A 돼버리겠죠? 마이너스 3A. 돼요? 지금 이 빗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이번엔 가속도가. 이번에 얘는 마이너스 4A만큼 변했네요? 그럼 자, 여기 다시 들어가는 거야. 우리 요 관계 생각해놓고, 우리 지금 B의 질량을 찾았거든. 4M이고, 2M이죠. 질량이 2대1이죠. 그럼 가속도 변화는 1대2겠죠. 될까요? 가속도 변화는 1대2가 돼버리니까 이제 가속도 몇 A 변해야 돼요? 그죠? 여기서 플러스 8A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실 끊어지고 난 다음에 C의 가속도가 얼마다? 이렇게 9A다. 라는 말인 거지. 라고 하고 난 다음에 자, 여기서 더 가야 돼. 그러면 실 다 끊어졌잖아. 그럼 C는 이제 무슨 낙하? 자유낙하. 자유낙하 할 때 가속도는 중력가속도. 그럼 이 9A가 뭘까? 그죠? 얘가 중력가속도죠. 따라서 A는 9분의 1G입니다. 까지가 이 문제 딱 읽으면서 정리돼야 되는 내용이에요. 요거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보기로 들어가는 거지. 될까요? 여기서부터 이것까지 해야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은 거란 말이야. 될까요? 그 바탕에 뭐가 있었어? 실전 개념이 있었어. 될까요? 이 실전 개념을 정리해 주는 게 물만두 프리미엄이었고요. 되지? 자, 그러면은 쌤 저는 아직까지 아리까리한 것 같아요. 그럼 비슷한 거 한 번 더 봅시다. 비슷하진 않고 이제 또 다른 어떤 이제 이런 물만두 프리미엄이 하나가 더 있는데 요건 이제 용철 진동 유형에 있는 물만두 프리미엄 포인트 1, 2를 또 따온 거예요. 평형점이라고 들어봤어요? 평형점이 뭐예요? 라고 하면 평형점은 힘의 평형점이죠. 될까요? 자, 그러면 이 힘의 평형점은 뭐냐면은요, 이 힘의 평형점에서 물체의 속력은 최대이다 라고 하면서, 그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 이제 기본 개념으로는 뭐 이런 것들을 봤을 거예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 그죠? 뭐 이런 그래프는 어느 책을 보든 다 적혀 있는데, 자, 에너지를 보면은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2분의 1kx 제곱이었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 다음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운동 에너지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졌었어요? 이렇게 그려졌었지. 이게 여러분들이 배운 기본 개념이죠. 이게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그럼 뭐예요? 요 중심 여기가 진동의 평형점이거든요. R자 힘이 0인. 그럼 평형점에서 운동 에너지가 최대네. 즉 속력이 최대네. 라는 거 파악할 수 있었죠. 될까요? 그걸 이제 우리는 지식화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용철 진동 유형에서 어느 지점에서 최대 속력을 가진다라고 하면은 방금 여기는 평형점이었구나를 일단 발상해 주는 거야. 됐어요? 뭐 그런 것들도 할 수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알겠지만은 평형점이라고 했을 때 용철 탄성력 그래프도 어떤 평형점을 중심으로 그죠? 탄성력, R자 힘, 뭐 좀 더 딥한 내용은 본 수업에서 할 거예요. 용술 진동하는 물체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그리든 아니 뭐 이런 식으로 그리든 상관없긴 한데 그죠? 어떤 원점 대칭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났었거든. 그럼 힘의 대칭이라는 거는요. 지금 그 힘의 대칭이 이 기준, 그죠? 여기 평형점을 기준으로 이 평형점은 대칭적인 왕복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될까요? 그래서 이 대칭적인 왕복 운동을 한다라는 거를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럼 뭐야? 이것들은 이제 선생님은 혹시나 여러분들이 또 정리가 잘 안 될까봐 직접 밑에 한 번 더 정리해 놓은 거예요. 힘의 평형점이라는 거는 진동의 중심점이면서 속력이 최대인 점이 되는 거고 평형점을 중심으로 물체의 R자 힘, 가속도, 속력 모두 대칭을 이루고 있게 됩니다. 돼요? 그러면 요 지식을 알고 난 다음에 얘를 어떻게 써먹을 건데요? 방금 게 또 실전 개념이었고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얘는 조금 지나긴 했는데 2021학년도 3월 학력평가 20번 문제예요. 3월이라고 해서 또 쉬운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 문제 쉬워요. 20번이면 어려워요? 그것도 몰라요. 금방 끝나는 게 지금 용설에서 지금 A랑 B가 이렇게 양쪽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뭐 그래도 상관없어요.
쌤이 양쪽으로 용수를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돼? 그거는 이제 본 수업에서 다루고, 일단 얘도 결국 용술에 의해서, 그죠? 아까랑 똑같은 성질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가볼게요. 그림 가와 같이 수평면에서 용술 AB가 양쪽에 수평으로 연결되어 있는 물체를 손으로 잡아 정지시켰습니다. 아, 그럼 처음에 했던 여기가 속도가 0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구나. 여기가 속도가 0인 거예요. A와 B의 용술 상수는 각각 100N/m, B는 200N/m 라고 하고요. 그 다음 A의 늘어난 길이는 0.3m래. 그러면은 A가 어디부터 늘어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늘어난 길이가 현재 0.3m라는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B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0이다. 아, 얘들아, 그럼 여기서 B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0이구나 하면서 끝이 아니죠. 이게 무슨 말이야? B는 원래 길이구나. 그죠? 변형되지 않은 길이구나 라는 걸 생각해 두는 거지 또. 자, 그림 나와 같이 가에서 손을 가만히 놓았더니 물체가 직선 운동을 하다가 처음으로 정지. 이거 봤을 때 아, 이거다 싶어야 돼. 얘들아, 지금 여기서 정지 상태로 출발했지? 그럼 쭉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지금 A가 늘어난 상태고 B는 원래 길이었으니까는 지금 여기서 손을 놔버리면은 A는 얘를 다시 잡아당기겠지. 그럼 여기 쪽으로 쭉 끌려갈 거야. 근데 A가 쭉 끌고 간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B가 늘어난다는 말이잖아. 그럼 B가 늘어난다는 말이면은 B는 다시 얘를 잡아당기겠지.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 A가 잡아당기는 힘은 점점 약해지고 B가 잡아당기는 힘은 점점 세지겠지. 그러다 보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엔 한 번 더 정지하는 순간이 있다는 거야. 그럼 그 정지하는 순간이 여기입니다 라고 하는 거지. 될까요? 그래서 L만큼 늘어났을 때 여기서 정지했다라고 하면은, 자, 아까 그 떠올라야지. 0 있네. 0 있네. 대칭적이죠. 그럼 반드시 얘랑 얘 가운데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평형점이 존재한다는 거야. 여기에 평형점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부터 이제 평형점 성질만 들고 오면 되죠. 그럼 얘들아, 요 사이에서 평형점이 있다는 말은요, 이게 각각 2분의 L 요 길이에서 평형점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게 가운데 있는 거니까는. 됐어요? 그럼 이 평형점까지 갔을 때 이제 보는 건데, 그럼 B의 늘어난 길이는 얼마가 돼버립니까? B는 여기가 원래 길이였고 얘가 2분의 L만큼 갔을 때 여기가 평형점인 거니까는 B의 늘어난 길이는 2분의 L인 거지. 그럼 B가 작용하는 탄성력은 얼마가 될까? 그죠? B가 작용하는 탄성력은 용술 상수가 200이라면서요. 에다가 곱하기 늘어난 길이가 2분의 L인 거지. 이게 B가 작용하는 탄성력이겠죠. 그 다음 A는요. 지금 이게 원래 0.3m 늘어나 있었거든요. 얘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0.3m 늘어나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2분의 L만큼 돌아왔대요. 그럼 2분의 L만큼 돌아왔으면은, 자, 이제 A가 당기는 힘은, A의 용출 상수는 100N/m였죠? 아이고, 너무 붙였었나? A의 용출 상수는 100N/m였고, 그럼 A의 늘어난 길이는, 여기로도 붙였네요.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자, A에, 자, 여기서 한번 써볼게요. 밑에다가 늘어난 길이는 0.3 빼기 2분의 L이 돼버렸겠죠. 될까요? 이렇게 해도 좁은데 뭐 더 이상 붙이는 거는 그렇고요. 됐지? 이때 뭐예요? 여기가 평형점이라고. 즉 뭐야? A가 당기는 힘과 B가 당기는 힘이 같은 곳이라고. 그래서 R점이 0인 거라고. 그럼 R점이 0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그러면은 얘랑 얘가 같네요 해버리면서 문제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L 찾으라고 했거든요. 여기부터는 그냥 단순 산수니까는, 그죠? 100에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0.3 빼기 2분의 L과 200에다가 2분의 L 한 개 같습니다라고 해버리면은 우리는 L이 0.2m예요 라는 걸 또 찾을 수 있다는 거지. 얘도 뭐에 들고 온 거야? 이것도 복잡한 계산 안 했어. 우리는 0, 0 가운데 평형점이라는 실전 지식을 이용한 것 뿐이에요. 됐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풀이를 계속 연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 기본 지식, 기본 개념에 대해서 끝없는, 깊게 계속 파고 들어가지고 걔를 실전 개념화 시켜두고 얘를 갖다가 문제에 집어넣어보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1년 동안은 얘의 반복일 겁니다. 될까요? 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해 보겠다라는 소개를 마치면서 선생님은 일단 여기서는 빠이빠이 할 거고요. 우리 본 수업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